어제 하이닉스 ADR과 한국 본주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밤에 그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SK 하이닉스, SKHY가 정규 거래 첫날 9.3% 급락한 겁니다. 어제 한국 본주가 무너지면서 장중 25% 이상 이격이 발생했는데 이번엔 미국 가격이 내려오면서 좁혀진 거예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화물에 20%의 비용을 물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유가가 9% 넘게 뛰었습니다. 오늘 밤 미국 CPI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이 1.9%, 나스닥이 1.6% 내렸고 S&P 500이 0.8%, 다우가 0.3%, 러셀 2000이 0.8% 하락하며 지수 전반이 밀렸습니다. 업종에선 극단적인 분화가 나타났어요. 에너지가 3.2% 급등하며 홀로 뚜렷하게 올랐고 유틸리티와 금융, 필수 소비재, 부동산 같은 방어업종이 상대적으로 버텼습니다. 매도는 반도체와 정보기술에 집중됐고요. 그 반도체의 중심에는 앞서 말씀드린 SKHY가 있었습니다. 정규 거래 첫날 실적 우려 속에 9.3% 급락하며 152달러 선으로 내려왔어요. 흐름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상장 첫날엔 한국 본주보다 16% 안팎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됐는데 어제는 한국 본주가 15% 급락하면서 그 간격이 장중 25%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간밤 이번엔 미국 쪽 가격이 9.3% 내려오면서 벌어졌던 간격을 좁힌 거예요. 미국의 높은 가격이 한국 본주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한국의 낮아진 가격 쪽으로 미국이 딸려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시장에 같은 주식이 상장되면 가격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수렴하게 될 텐데 그 수렴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났느냐가 이번 주 내내 확인할 지점이에요. 하이닉스 주변에 있는 종목들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이 4.3%, 엔비디아가 3.5% 내리며 AI 메모리 전반에서 차익 실현이 확대됐고요. 반면 애플은 오픈 AI 소송 이슈에도 0.7% 오르며 같은 대형 기술주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했습니다. 한편 하이닉스 이외에도 어제는 호르무즈로 시끄러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합의 때 해제했던 이란 선박 봉쇄를 재개한다고 선언했어요. 이란 선박과 이란을 오가는 물류만 막고 다른 나라들은 해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미국이 이 해협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맡을 테니까 그 대가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싣고 있는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비용으로 내라는 건데요. 트럼프는 이 절차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고 미군은 이날 늦게부터 봉쇄 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어요. 이렇게 이란의 주말 봉쇄 선언에 미국의 역봉쇄와 통항 비용이 맞물리면서 해협의 통제권을 두고 양쪽이 겹으로 문을 걸어 잠그는 구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을 보복 공격했다는 소식까지 겹쳤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는 상승했는데요. WTI는 9.4% 급등한 78달러, 브렌트유는 9.6% 오른 8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협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전날 이란 외무부는 강경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중재국과의 접촉 가능성을 열어뒀고 트럼프 대통령도 장중엔 오늘 밤과 내일까지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했다가 장 마감 후엔 이란과의 합의는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이틀 전 합의가 있었는데 이란이 뒤집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압박의 수위를 최대로 올리면서도 출구 전략을 언급하는 화법이라 이 압박이 이란의 양보를 끌어낼지 아니면 지난 3월처럼 확전의 불확실성을 키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런 와중에 연준의 월러 의사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의 무게중심은 매파 쪽이었어요. 이번 주 근원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강하게 나온다면 연준이 가까운 시일 내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할 거라고 했고요. 또한 물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근원 지표가 수개월간 낮아지는 흐름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CPI를 염두에 둔 발언인 셈이죠. 다만 반대쪽 측면도 강조하면서 발언의 균형을 잡았는데요. 금리를 추가 인상하지 않더라도 물가가 2%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는데 이건 역시 여전히 설득력이 있고 유가 상승이 물가 전반으로 번질 거란 우려는 크게 줄어든 상태고 노동시장도 과거만큼 과열돼 있진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발언이 편향적으로 들리지 않게 밸런스를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시장은 오늘 밤 CPI의 중대성이 커졌다는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채권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2년물이 8bp 뛴 4.296%, 10년물이 5.8bp 오른 4.620%를 기록했습니다. 단기물이 더 크게 오른 건데 이거는 연준의 금리 경로가 앞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1.31로 올랐고 금은 2.6% 내리며 온스당 4,000달러 선을 내준 3,997달러로 마감했어요. 비트코인도 약세였습니다. 이어서 테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쪽 테마는 전부 에너지였는데요. 원유 선물에 직접 투자하는 ETF인 USO가 8.7% 급등하며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국내에선 흥구석유 같은 석유 유통주가 단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은 재고평가이익과 정제마진의 방향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석유가스 탐사 생산, ENP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라 XOP가 6.2% 뛰었는데 국내 순수 탐사 생산 기업이 많지 않아 해외 자원 개발 자산을 가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한국가스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연가스입니다. 중동의 긴장이 LNG 수송과 가스 공급망 차질 우려로 번지면서 FCG가 4.8% 올랐어요. 국내에선 가스 밸류체인의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SK가스에 더해서 LNG 운반선을 만드는 조선주와 보냉제 한국카본, 동성 화인텍까지 연결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하락 테마입니다. 메모리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메모리 기업들을 담는 ETF인 디램이 8.4% 급락했어요. AI 수요 기대가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실적 모멘텀이 정점을 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차익 실현을 불렀고 금리 상승도 부담을 더했습니다. 국내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직접 관련이 있고 한미반도체나 테스 같은 소부장의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 비트코인 채굴 AI 인프라 ETF인 WGMI는 6.7% 내렸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3천 달러 아래로 밀리는 약세를 보이면서 전력비와 금리에 민감하고 코인 가격에 좌우되는 채굴주의 매도가 몰렸어요. 로봇도 5.8% 급락했는데 이익이 먼 미래에 있는 성장주일수록 금리 상승에 민감하다는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가 연결되고요. 이어서 금일 한국 증시의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두 자릿수로 급락하며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3조 9천억 원을 순매도한 하루였죠. 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함께 올랐고 그 안에서 정유와 해운만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구도는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밤 유가가 9%대로 뛴 만큼 정유와 해운의 강세가 이어지는지 반대로 대한항공 같은 항공과 화학 등 기름값이 원가인 업종의 부담이 커지는지가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포인트라면 금융이에요. 금리 상승과 변동성 확대가 은행과 보험의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어제 신고가를 썼던 금융지의 방어적 강세가 이어지는지가 화두가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 미국 CPI와 워시 의장의 의회 증언이 대기하고 있어서 장중에는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향후 관전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반 미국 6월 CPI가 나옵니다. 컨센서스는 헤드라인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근원이 플러스 0.2%인데요. 원래 의사가 근원이 또 강하면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둔 터라 이 숫자가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 11시엔 워시 의장의 상원 증언이 이어지고 내일은 PPI와 하원 증언 그리고 ASML의 실적이 대기하고 있어요. 목요일엔 TSMC 실적과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겹칩니다. 국내에선 오늘부터 ADR 레버리지 ETF가 거래를 시작하는 만큼 반도체 수급에 새 변수가 되는지 그리고 SKHY와 본주 사이의 간격이 오늘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도 확인 지점이에요. 유가와 중동 발언의 수위, 그에 따른 정유, 해운과 항공, 화학까지 오늘도 볼 것이 많은 하루입니다. 네, 여기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은 월요일보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 주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어제 첫 흐름을 이어받아 어떤 방향으로 힘이 실리는지 확인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 듣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시고요. 사무실에서 조용히 함께 하신 분들, 집에서 하루 준비하며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판단하기보다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분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저녁 방송에서 다시 함께 복귀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하루 무리하지 말고 잘 보내시고요. 네. 여러분, 저는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